예, 계속해서 GitHub 기반의 오픈소스들이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사례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죠. 텐서플로어. 이제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텐서플로어를 중심으로 한번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개발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텐서플로우 내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머신러닝 관련된 어떤 그 기술들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텐서플로우도 GitHub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개발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ontributing.md라는 파일이에요.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GitHub에 텐서플로우에 텐서플로우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에 있는 파일 중에서 이 contributing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은 누군가 컨트리뷰션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컨트리뷰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패치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CLA, 그러니까 Contributor License Agreement. 여기 이제 CLA라고 적혀 있죠. CLA 같은 경우는 이게 총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개인적으로 할 때랑 회사에 소속돼서 할 때랑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인디비주얼 이제 CLA 같은 경우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회원 가입하듯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건 뭐냐, 이제 내가 라이센스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한 상태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인증 절차인 거죠. 그래서 그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사인드 오프 바이를 그 커밋 로그 메시지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효과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CLA를 아예 따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대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커밋 로그 메시지 안에다가 사인드 오프 바이를 넣는 거는 약간 구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구글 디벨로퍼, 그러니까 구글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구글 인디비주얼 CLA를 등록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어, 그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라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컨트리뷰션 웰컴이라고 여기다 밑줄이 쳐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컨트리뷰션 웰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그 텐서플로우 프로젝트 안에 이슈 게시판이 있어요. 이슈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어떤 리포트, 버그 리포트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태그 중에서 라벨 중에서 컨트리뷰션 웰컴을 이제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슈들은 좀 더 구현하기가 쉬운 것들을 이렇게 라벨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컨트리뷰션 하려는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초보자 입장에서 다가가기 쉬운 것들을 이렇게 라벨을 잘 달아놔서 접근하기 좋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오픈소스가 이렇진 않죠. 구글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하는 거지. 사실 모든 오픈소스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친절함 때문에 이렇게 스타수도 많고 포커스도 많고 참여자도 많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라벨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살펴봤던 컨트리뷰션 웰컴이라는 걸 이렇게 캡처 사진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 그 계속해서 컨트리뷰팅 페이지 안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코드 스타일에 대한 또 언급이 들어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코드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있죠. 이 코드 스타일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는 이 코드 스타일 한번 또 열어보시면 구글의 C++ 코드 스타일,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C++ 랭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C++ 코드 스타일을 따르게 되는데 그 구글에서 이제 명시했던 이 코드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커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커널은 이제 당연히 대부분 C로 되어 있고 그 C 관련돼서 코드 스타일이 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텐서플로우 프로젝트에서도 코드 스타일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명시화 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테스트에 대한 작전들도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컨트리뷰팅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닛 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빌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들도 차근차근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드미를 통해서도 어떻게 빌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죠. 클론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 들어가서 어떻게 빌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차근차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처음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오픈소스 그러니까 텐서플로어에 대한 어떤 개발 과정에 대해서 그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또 예시를 보면요. 하나의 플리캐스트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한번 이 번호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10188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그 플리캐스트를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플리캐스트 중에서 이제 뭐 여기 플리캐스트 번호를 달 수가 있거든요. URL에다가 10188 아까 전에 봤던 그 플리캐스트에서 한번 보면은 이제 이미 머지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하죠. 예전에 이제 이 플리캐스트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고 이제 합쳐지기까지 있었던 내용을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코드를 이 사람이 이제 읽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어보고 뭔가 리팩토링 하는데 좀 더 이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다 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마 CLA 같은 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이 봇이 이런 걸 알려준 것 같고 그게 결론적으로 됐기 때문에 라벨이 이런 게 달린 것 같아요. CLAS. 그리고 이제 그 뭐 각종 댓글들이 이게 달리게 되는데 어떤 플리캐스트를 달았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제 수정을 했네요. 그러면은 나는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데 지금 이 수정 사항을 봐봤자 무슨 의미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복되는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 셋 하면서 여기 위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부분들이 이 변수명만 바뀌고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공통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옵션즈라는 걸로 이렇게 뺀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옵션즈만 이렇게 넘겨주는 형식으로 리팩토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심지어는 파이썬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코드 작성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죠. 예. 당연히 뭐 이 코드를 찾아내기까지의 어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플리캐스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텐서플로우라는 곳에다가 내가 뭔가 플리캐스트를 보내고 작업을 보낸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예시를 또 선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데, 충분히 몰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텐서플로우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러면은 주된 부분도 있겠지만 부가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또 전체를 알지 못해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수정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된 부분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 이어서 리액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쪽을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수학적인 접근 뭐 이런 거에 익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고 접근할 때 좀 연역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좀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뭔가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 알고 나서 뭔가 개별적인 상황이 접근해야 된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배우게 되면은 뭐 산수 같은 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이후에 상황별로 이 세상 모든 더하기 빼기들을 다 해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접근이 수학에서는 잘 먹힐 수 있죠. 근데 이런 특히 오픈소스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을 전부 다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된다, 뭔가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좀 그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경험해보고 접근해보고 이러면서 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 참여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도메인 난리지를 차근차근히 완벽하게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고 읽어도 보고 부분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하면서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성향으로 접근하기보다 하나하나 이게 조금씩 경험해보고 쌓아가고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귀납적인 방식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연이어서 이제 리액트 관련돼서 한번 또 살펴보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액트 기술을 제가 언급하려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소스로서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트리뷰터도 굉장히 많고 스타 수도 많죠.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contributing.md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컨트리뷰션 가이드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링크 하나만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링크를 눌렀을 때 어디로 넘어가느냐, 요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리드미 페이지다 뭔가를 명시해 두지 않고 웹사이트로 따로 구축을 해놨구나. 좀 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리캐스트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기너 프렌들리라는 어떤 라벨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컨트리뷰션 웰컴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난이도가 이제 비기너를 위한 거고 그 비기너를 위한 라벨들이 달려 있어서 그 비기너들을 위한 어떤 라벨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컨트리뷰션을 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터들을 이제 참여시킬 수 있고 유도시킬 수 있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들마다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라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 표현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들마다 이제 라벨은 또 다릅니다. 예,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또 CLA라는 그 개념이 있죠. 이제 컨트리뷰터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내가 이제 코드 기여를 하고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라이센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거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한 용도죠. 페이스북은 또 페이스북 나름대로의 CLA의 어떤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회원 가입을 하듯이 이 과정을 토대로 CLA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해볼 수 있고요. 또 코드 스타일에 대한 코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도 한번 이슈에 대해서 한번 그 샘플을 한번 보면요. 9755에 해당하는 건데 당연히 리액트도 한번 열어볼 수 있겠죠. 한번 열어보면은 기터브의 페이스북 리액트에 이제 플리캐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 아마 이제 이슈 넘버를 달아주면 될 거예요. 9755 9755 이렇게 달아버리면요. 예. 제가 캡처 뜬 거는 이미 이제 클로즈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얘로 해결했다는 걸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플리캐스트로 아까 전에 있었던 이슈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커밋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커밋 메시지 안에 이제 그런 내용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 수정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필요 없는 내용,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우는 어떤 작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설명들이 다 적혀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우는 어떤 커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커밋에 대해서 또 해결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는 이제 이거는 참고용이었던 것 같고 57번이죠. 57번으로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잘못 살펴본 것 같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이걸 추가하고 뭐 이런 커밋이 있죠. 그래서 실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이슈를 올리고 또 그 이슈에 해결되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해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개발이 대충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다음 프로젝트로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젝트죠. 당연히 컨트리뷰팅 페이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컨트리뷰팅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컨트리뷰팅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버그 리포트에 관련돼서 가이드부터 먼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내가 만든 이제 변화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어떻게 리베이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엘라티서치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CLA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ntributing.md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CLA 등록의 URL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서명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플랫캐스트 중에 하나를 이제 예시로 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또 이제 내용이 있는데, 뭐 여기도 특정 어떤 이세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지우는 커밋이죠. 그래서 이 지우는 거에 대해서 왜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또 이렇게 지우는 커밋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GitHub으로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정분에 대해서 플리캐스트를 전송함으로써 하는구나. 그래서 플리캐스트는 내가 만든 커밋에도 제출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슈를 올릴 수 있고, 또 그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플리캐스트를 또 따로 보낼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는 이 번호가 결국 이슈 번호거든요. 그 이슈 번호 관련돼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들을 연결다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이슈와 플리캐스트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Node.js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는 모르잖아요. 뭐 제가 하는 프로젝트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터들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패턴을 하는지, 또 공통점은 뭔지 등을 한번 주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또 contributing.md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contributing.md를 통해서 여기서의 어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슈를 컨트리뷰션 할 때는 어떤 또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또 코드를 컨트리뷰션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스텝 포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커밋 같은 거를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플리캐스트 내용 중에서 하나를 또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커밋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밋 메시지 안에다가 플리캐스트가 몇 번인지를 또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커밋을 작성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로컬에서 해당 커밋을 만들 때 이 이슈 번호를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해서 이렇게 플리캐스트를 날리고 나면은, 그리고 또 머지가 돼서도 커밋 메시지 안에 있는 이 내용만으로 GitHub 안에서 이제 링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플리캐스트와 이 커밋이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리뷰드 바이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모든 오픈소스의 어떤 가이드라인과 동일하진 않지만, 이제 이 커밋에 대해서 누가 리뷰했는지를 이렇게 커밋 메시지 안에다가 명시해 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오픈소스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커밋 로고 메시지 안에다가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 커밋 내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인데요. 스프링 부트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contributing.md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ADOC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는 게 결국에 이 오픈소스에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여기도 CLA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위한 어떤 그 CLA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이 해당 링크를 등록하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페이지가 뜨게 되고,
예, 요걸 통해서 이제 그 CLA 등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코드 컨벤션이 또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자바 코드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떤 코드 컨벤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와 함께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빌드는 어떻게 하고 뭐 소스를 통해서 빌드를 해야지 어쨌든 뭔가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겠고 새로운 작업을 이제 소스 코드로 수정을 해서 이제 또 집어넣어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도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볼 수 있고, 여기도 뭐 매한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깃허브에서 운용되는 프로젝트들은 이슈 게시판과 어떤 플리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디스커션이 벌어지고 또 코드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요. 여기도 여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또 커밋이 매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이슈를 해결하는 플리캐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심 있으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에 올려질 수 있고 그것과 매핑이 돼서 플리캐스트가 전송이 되고 뭔가 여기 안에서 디스커션이 벌어지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결론적으로는 머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됩니다. 아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로즈로 되어 있잖아요. 딴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머지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들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요. 실제로 플리캐스트 위에 그 머지 버튼을 눌러서 머지를 시키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브랜치를 로컬로 땡겨가지고 그 커밋만 가져와서 합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클로즈를 해버리고 메인테이너가 따로 커밋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어서 정보가 지워지진 않기 때문에 해당 컨트리뷰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당연히 살리는 방식이지만 좀 머지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살펴봤던 커밋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도 한번 적혀져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하게 깃허브 기반에서 오픈소스가 이제 개발될 때 이슈 게시판과 플리캐스트 게시판을 통해서 뭔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contributing.md 같은 파일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으로서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뭔가 가이드라인도 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또 라벨을 통해서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하기에도 좋게끔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라벨에 대해서는 사실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특성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도큐멘테이션 관련된 건지 뭐 테스트 관련된 건지 뭐 이런 것들 정도, 뭐 크리티컬한 건지 버그인지 아니면은 어떤 개선의 사항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해두기도 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들마다 워낙 달라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마다 라벨을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깃허브 기반에서 간단하게 오픈소스 개발의 어떤 그 방식을 살펴보는 건 이번 강의로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또 다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